네, 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트루톤, 라이트 시프트, 화이트 포인트, 세곤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아셔야 될 만한,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와 그리고 시각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진 이미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PC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사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진 이미지를 보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사진을 프린트해 가지고 보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진을 프린트해서 보는 경우에는 이런 색온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사진을 보는 조명, 그러니까 사진을 비추고 있는 조명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컬러, 렌더링 인덱스, 렌디션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연색성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조명 아래에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뭐 색온도도 맞춰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2학년 정도 올라가시게 되면은 뭐 졸업 작품도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에서 뭐 사진을 편집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신 다음에 인쇄물로서 뭐 프린팅을 하셔가지고, 보통 잉크젯 프린팅을 하시겠죠. 그래서 잉크젯 프린팅을 하셔가지고 뭐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노트북으로 봤을 때, 또는 뭐 여러분들의 아이맥 또는 뭐 여러분들의 PC 디스플레이에서 보셨을 때는 되게 만족스러웠었는데, 이게 이나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좀 아닐 겁니다. 좀 되게 실망을 하시게 될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그 컬러를 맞추는 데 있어서 뭐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셨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인쇄물을 보는 데 있어서도 환경이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인쇄물을 볼 때 그 환경 통제를 하는 조건들이 ISO 3664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런 조명 아래에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제 쭉 컴퓨터의 기초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루시면서 컴퓨터에서 사진 작업을 하시면서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주차 때 우리가 컬러 매니지먼트 입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12주차 때는 그와 파생된 실용적인 부분들, 트루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색온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없으셨어요. 네. 단 한 분도 없으셨기 때문에 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주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뭐 색온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쵸? 그런 색온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트루톤이나 나이트 시프트나 뭐 이런 부분들에도 얘기했으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컬러 매니지먼트를 따로 전공 과목으로 배우시게 될 테니까 거기에서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우리 13주차 수업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13주차 영상의 바로 다음에 올라오게 될 그 디스플레이 칼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항목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커녕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처음 접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 그쵸?
그래서 뭐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이제 요점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에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반부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유익하시려면 정신 건강에 유익하시려면은 그냥 맥을 쓰셔라. 모니터 캘리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맥 쓰고 모니터 캘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쓰시고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비용을 투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사진에 투자를 하시라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계에 파닥에 좀 잘못 퍼져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사진을 하려면 뭐 영상을 하려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수다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을 하는데 제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통해서 이 컴퓨터의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시각예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본기를 쌓으셨잖아요. 그 쌓으신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십시오. 과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필요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모니터를 싸구려를 샀어요. 잘 모르겠고 근데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윈도우를 써요. 그냥 어쨌든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출력을 했더니만도 안 맞고 근데 윈도우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뭐 그런 식의 뭔가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모니터 캘리를 해야 어떻게든 억지로 맞죠. 근데 그 맞는 환경도 제한이 있죠. 뭐 포토샵 안에서만 만든다든지 뭐 윈도우에 바탕화면은 안 맞죠. 무조건 안 맞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치 아픈 그런 시간, 노력, 비용을 그냥 그 돈으로 맥을 사시는 게 낫다는 게 사실 그냥 제 결론이에요. 단언컨대 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믿으시죠. 그냥 제가 이거를 컬러 매니지먼트를 국내에서 20년을 했죠. 2001년부터 했으니까 20년 됐습니다. 딱 20년을 한 결과입니다. 뭐 20년 동안 뭐 저도 이렇게 많이 어떤 의견이 좀 방향이 좀 다르기도 했었고 뭐 예전에는 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뭐 필요하다.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뭐 캘리브레이터를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결과는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거 할 필요 없다. 괜히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다. 그냥 그 돈으로 맥을 사자. 뭐 요즘엔 맥도 저렴하잖아요. 완전히 무슨 애플바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냥 20년의 결과입니다. 뭐 수많은 사례, 수많은 뭐랄까요 케이스를 접하면서 느꼈던 결과예요. 그냥 안 되는 환경에서 안 되는 환경을 부여잡고 예를 들면 뭐 윈도우에 뭐 다른 모니터에 뭐 이런 안 되는 환경을 부여잡고 억지로 막 멱살 잡고 무슨 뭐 캘리브레이터 해가지고 뭐 캘리를 하고 뭐 프로파일을 만들고 뭐 운영체제 등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멱살 잡고 그냥 끌고 오더라도 그 결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 쓰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낫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이 컬러 매니지먼트에 뭐 통달했다라고 저는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동안 20여 년 동안 운영을 했던 블로그와 뭐 유튜브 채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한두 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믿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이 맛보기 수준으로 보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그 출결에서 그 입력하시는 란 있잖아요. 그쪽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14주차 수업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드리면은요. 14주차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뭐 색공간이네, 프로파일이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면은요. 그 포토샵에서의 컬러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마지막 주차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진 전공자의 입장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로 실용적으로 진짜 비로소 여러분들이 포토샵, 뭐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게 포토샵이잖아요. 포토샵 아니고 뭐 김프 쓰시는 분 계십니까? 김프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죠? 요즘들 많이들 쓰고 계시는 또 포토샵에 대항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겠고, 뭐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올바른 설정을 하는 방법, 색 공간에 대한, 프로파일에 대한 뭐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총 14주차 수업을 좀 마무리를 짓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후반부까지 쫓아오시느라고 너무들 수고가 많으세요. 잘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결국 사실 이 대학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뭐랄까요, 이 참여를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죠. 이게 뭐 예전 뭐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때처럼 뭐 누가 정말 이렇게 막 강제로 끌고 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실력은, 여러분들의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시는 결과는 결국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네. 뭐 좀 썰이 길었죠. 네. 요 정도 우리 이제 일단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 시청하시고 시청하시면서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